손흥민은 느지막한 가을 기운이 스며드는 런던 외곽 숙소에서 이른 저녁 훈련을 마치고 들어와 가볍게 샤워를 했다. 그리고는 최근 자신이 임시보호 중인 레브라도 리트리버 아리와 함께 잠깐의 산책이라도 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리는 지인의 부탁으로 몇 주째 돌보고 있는데 성격이 워낙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손흥민과 금세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특히 매일같이 축구 훈련과 경기 준비로 시달릴 때 아리와 나가는 산책은 번잡한 생각을 덜어내고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숙소 한켠 울타리 쪽에 있던 아리를 바라보자 강아지는 반갑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손흥민에게 달려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리, 우리 좀 걸을까 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그러자 아리는 금세 리드 목줄을 채워달라는 듯 가만히 기다렸고 손흥민은 소형 물통과 접이식 컵, 간단한 간식을 작은 파우치에 챙긴 뒤 숙소 밖으로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늦가을 공기가 뺨을 스쳤다. 낮에 땀을 흘리고 난 뒤라 조금 춥게 느껴졌지만 적당히 옷을 걸치고 걷기엔 나쁘지 않았다. 손흥민은 아리의 리드를 가볍게 잡은 채 천천히 걷자라고 했다. 아리는 처음엔 들뜬 기색으로 앞서 나가려 하다가 주인의 걸음에 곧장 보조를 맞추었다. 둘이 함께 숙소 근처 한적한 길로 들어서자 낮은 벽돌집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과 문가에 놓인 화분들이 완연한 가을 빛깔을 띠고 있었다. 낙엽을 밟을 때마다 가볍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늦은 오후 햇살이 점차 기울며 주황빛을 골목 위에 드리우고 있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갈림길이 나타났다. 평소엔 습관적으로 주택가를 둘러서 짧게 산책하고 돌아오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문득 조금 더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훈련 탓인지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이참에 완전히 풀어내고 싶었다. 아리야, 저기 성당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소곤대듯 혼잣말을 하자 아리는 그저 꼬리만 살랑거리며 따라왔다. 이 근방에 세인트 마가렛 성당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한 차례 스쳐 지나갔을 때 앞마당과 소박한 공원이 꽤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주말 경기가 임박해 전술과 체력 부담이 큰 상태였지만 한편으론 이런 산책을 통해 마음을 다잡아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갈림길을 돌아서 한적한 도로를 몇 분 걸으니 성당 울타리와 함께 작은 공원이 시야에 들어왔다. 빛이 한껏 기울어 서늘한 바람이 귀끝을 스쳤고 곳곳에 낙엽이 그려놓은 가을 풍경이 은은했다. 훈련으로 지친 몸을 끌고 온 손흥민에겐 그 풍경이 마치 위로하는 듯 보였다. 공원 어귀 쪽에 벤치가 두어 개 보였는데 평소 같으면 학생들이나 가족 단위 산책객도 종종 지나다니지만 이 시각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아리야, 잠깐 앉았다 가자라고 말하자 아리는 잘 이해하진 못했지만 주인을 따라 멈춰서며 고개를 갸웃했다. 벤치에 앉아 파우치에서 접이식 컵과 물통을 꺼내자 아리는 벌써부터 헥헥거리는 소리를 낼 정도로 물을 좋아했다. 자, 천천히 마셔. 손흥민이 종이컵에 물을 조금 부어 바닥에 놓아주자 아리는 혀를 내밀어 물을 열심히 핥았다. 손흥민은 그 모습을 보며 오늘 훈련 때 감독이 강조했던 전술과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법 같은 걸 잠시 떠올렸다가 이내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라며 마음을 다독였다. 아리가 주인의 신경을 쓰듯 눈을 초롱초롱 뜨고 바라볼 때면 묘한 안도감과 고마움이 스며들었다. 순수한 강아지가 발산하는 정서가 그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한참 벤치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른 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공기가 점차 싸늘해지는 게 느껴지자 슬슬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있으면 추울 테니 가자, 아리. 개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꼬리를 흔들자 손흥민은 가방을 간단히 정리하고 공원을 나섰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아리가 다시 헥헥대는 모습을 보였고 물이 거의 떨어진 상태라 어디서 더 구할 수 없을까 주변을 살폈다. 평소라면 편의점을 찾았겠지만 이 동네가 낯선 구역이다 보니 문 닫은 가게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데 시선 한편에 녹슨 철제 간판이 들어왔다. 더 레스토 불독, 언뜻 봐도 허름해 보이는 술집이었고 문 앞엔 가죽 재킷에 문신까지 잔뜩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어디서 많이 본 영화 속 바이커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였다.
보통 같으면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이나 아리가 목이 말라 힘들어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 무리 중 한 명이 비웃듯 고개를 돌려보더니 저기 수도꼭지 있으니 맘대로 써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다른 이들은 시큰둥하거나 흘끗거리는 시선을 보냈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친 기운 때문에 손흥민은 순간 등골이 서늘했지만 아리가 너무 헥헥거리기에 우선 물부터 마시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건물 한편에 낡은 수도꼭지가 있어 아리를 그쪽으로 데려갔다. 아리는 정신없이 물을 핥으며 금세 진정되는 듯 보였으나 그 사이 바이커들 중 누군가가 저놈 생긴 건 어수룩하네 라거나 강아지 주제에 같은 말을 조소 섞어 주고받았다. 손흥민은 들으면서도 괜히 시비 붙었다간 골치 아프겠다는 느낌이 확 들었다. 빠르게 물만 먹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 갑자기 그중 한 남자가 아리에게 발길질을 했다. 퍽 하고 둔탁한 소리. 아리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나가떨어졌다. 손흥민은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당장 머리가 하얘졌다.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웅크리고 있었고 발길질을 한 남자는 길 막아서 살짝 치웠다고 비웃었다. 손흥민은 분노와 충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사과하세요. 라고 쏘아붙였지만 상대는 네가 뭘 할 건데? 라며 오히려 빈정거렸다. 주위 다른 바이커들도 희죽대며 무언가 야유를 던졌다. 싸움이 커지면 아리가 더 다칠까봐 손흥민은 이를 악물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 갈게요. 라고 한 걸음 물러났다. 걔가 잘못했으니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견디며 아리를 안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몇 분 정도 달려나왔을 때 안고 있던 아리가 몸을 떨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걸 보며 설마 크게 다친 건가? 혹시 독성 물질까지 묻었나? 라는 불안이 엄습했다. 이럴 땐 빠른 처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휴대폰으로 부랴부랴 24시간 동물병원을 검색했다. 이웃 골목 몇 블록 떨어진 곳에 한 곳이 영업 중이라는 정보를 찾자마자 아리를 안고 전력 질주를 시작했다. 축구 선수라 평소 체력은 자신 있지만 늦은 밤 어두운 골목을 전속력으로 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아리가 다시 헛구역질을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금만 참아, 아리야. 라고 중얼거리며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식은땀까지 흘렀다. 결국 몇 차례 구불구불한 골목을 거쳐 희미한 간판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동물병원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개개 큰일 났어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아리를 확인했고 수의사가 곧 등장해 이거 외상이 아니라 독성물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손흥민은 바이커가 발길질을 했고 뭔가 찜찜한 느낌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수의사는 표정을 굳히며 서둘러 독극물 검사와 해독 조치를 해야겠군요. 라며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 손흥민은 마음이 다급해 의자도 제대로 앉지 못한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리가 주사와 수액, 산소 마스크를 대는 등 응급처치를 받는 사이 수의사는 몇 분 내에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대처한 건 다행이에요. 라고 했다. 손흥민은 머리를 감싸쥐고 자책했다. 처음부터 그 골목에 가지 않았다면 차라리 물이 없는 데로 다른 길을 찾았더라면 별의별 후회가 교차했다. 아리는 헐떡이는 호흡을 간신히 유지했고 몸을 떨면서 의식을 잃을 듯 보였다. 그런 장면을 본 손흥민은 속으로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고의적이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라고 분노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보다 아리의 목숨이 우선이니 무사히 회복하길 바랄 뿐이었다. 밤새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수의사는 계속 주사와 해독제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몇 시간이 고비가 될 거예요. 침착하게 지켜봅시다. 라고 했다. 결국 해 뜨기 전 처음으로 아리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심박이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네요. 라고 말했을 때 손흥민은 두 손을 꽉 쥐었다 풀며 그제야 조금 안도했다. 견디자, 아리야 잘 버텨줘. 하고 다시 속삭였지만 여전히 심장은 쿵쿵 뛰었다. 어느 정도 위급 단계에서 벗어난 뒤 수의사는 독극물로 인한 증상이 확실해 보입니다. 다행히 조기 해독 덕분에
큰 후유증은 막을 수 있을 듯하네요. 라고 했다. 손흥민은 울컥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 아리가 목숨을 건지게 됐다니. 만약 자신이 신고하지 않고 병원에 달려오지 않았다면 끔찍한 결과를 맞았을지도 모른다. 동시에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라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싶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라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전했다. 변호사는 크게 놀라며 이건 단순 폭력이 아니라 동물학대, 독성 물질 가능성까지 있으면 가중 처벌 대상이죠. 바로 경찰에 고소합시다. 라고 했다. 손흥민은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 상세 진술을 했다. 제가 있던 골목, 그 더 레스토 불독 간판 아래 바이커 무리가 있었고 한 남자가 제 계획에 발길질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독극물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말에 경찰도 그 지역 바이커들이 예전부터 잡음이 많긴 했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수사가 힘들었다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사건은 확실한 피해와 증거가 있으니 적극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다. 이미 그 바이커 집단이 무기나 마약을 숨기고 있을 거라는 첩보가 있었고 동물학대 혐의까지 더해지자 급습 수사를 결정한 것이다. 한밤중에 특수기동대가 숨어 접근해 더 레스토 불독 내부와 주변 바이커들을 기습 단속했다. 저항이 있었지만 무리들 대다수가 순식간에 체포됐고 현장에서 마약, 불법 총기 등 범죄 물품이 대거 발견되었다. 게다가 아리를 발길질한 당사자 역시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별거 아니라고 우겼지만 경찰은 동물병원 자료와 손흥민의 진술을 접하며 동물학대 혐의를 곧장 적용했다. 뉴스로 보도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손흥민이 직접 나서서 범죄 조직을 뿌리 뽑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목했다. 손흥민은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결국 아리를 구하고 위험한 조직을 처벌하게 창려 은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바이커 조직은 불법 도박, 밀수, 폭력 행위 등 여러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동안 피해자가 많았으나 증거가 부족해 잡지 못했던 참이라고 한다. 한편 아리는 병원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마침내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수의사는 이 강아지 생명력이 정말 좋아요. 응급조치 시기도 빨랐고 독극물 농도도 치명적이진 않았던 게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다시금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집에서 쉴 수 있겠네. 아리 하고 조용히 대화를 걸었다. 아리는 주인을 보며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었는데 전과는 달리 힘이 좀 없지만 그래도 살아난 것만으로 기적 같은 느낌이었다. 며칠 뒤 아리가 드디어 퇴원해 숙소로 돌아왔다. 허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하는 모습이 예전처럼 활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걷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손흥민은 우리 또 천천히 산책해보자. 이번엔 위험한 골목은 가지 말자. 고 웃으며 말을 걸었다. 아리는 마치 괜찮아. 또 걸을 수 있어. 라는 듯 눈을 반짝였다. 그 사이 바이커들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법 무기 마약 외에도 여러 혐의가 추가로 나왔다. 동물학대 부분은 손흥민의 증언과 동물병원 자료를 토대로 확실히 기소될 예정이다. 변호사는 당신이 용기를 내 신고하고 증거를 협조해준 덕분에 이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잡아낼 수 있었다며 칭찬했다. 손흥민은 솔직히 처음엔 그냥 아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직범죄까지 연결될 줄은 몰랐네요. 라고 답했다. 변호사는 이제 당신은 단지 축구선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한 세민이 자랑스러워도 돼요. 라고 격려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유명세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다. 평소엔 경기장 안팎에서 언론이나 팬들의 시선을 받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실제 범죄 신고 및 수사를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리가 큰 고통을 겪었다는 점은 여전히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았다니 위안이 되었다. 아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손흥민은 숙소 근처 공원에서 다시금 천천히 걸으며 다행이다 아리야. 너 덕에 나도 세상을 좀 더 제대로 본 것 같다. 고 작게 말했다. 강아지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을 향해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코를 킁킁댔다. 한편 수의사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서서히 거리를 늘려주면 된다고 했기에 손흥민도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산책 코스를 잡아 조심스레 걸었다. 그는 이 사건 이후로 축구 선수로서의 삶이 경기장 안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걸 더욱 절실히 느꼈다. 평범히 산책하다가도 어느 골목에서 위험과 마주칠 수 있고 그런 폭력이 애꿎은 생명에게 닥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특히 무고한 동물을 상대로 한 잔인한 폭행에 관해선 예전보다 더 강한 분노가 일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행동하겠다는 결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경찰이 당분간은 조심하시라. 혹시 조직잔당이 보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조언했지만 손흥민은 그렇더라도 난 물러설 수 없어요. 라고 응수했다. 변호사는 경찰이 체포한 주동자 대부분이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폭력과 마약 혐의로 엄중 처벌을 받을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며도 손흥민은 여전히 만약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피해를 본다면 하고 생각했지만 이미 수사망이 촘촘히 구축되었으니 조만간 일망타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스스로 안도했다. 결국 사건 보도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프리미어리그 스타 손흥민, 반려견 학대한 범죄 조직 검거에 결정적 증거 제공 같은 제목으로 언론 기사가 나왔고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어떤 팬들은 그가 발 뻗고 나서 준덕의 어두운 범죄가 드러났다. 며 칭송했고 일부는 역시 착한 심성을 가진 선수라며 SNS로 칭찬을 퍼부었다. 손흥민은 나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 칭찬받으려던 게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지만 세간의 관심은 쉽사리 식지 않았다. 그는 가급적 겸손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아리를 돌보느라 바삐 지냈다. 시간이 흘러 아리는 거의 완쾌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다시 발걸음이 활기차졌고 꼬리를 힘껏 흔들며 손흥민에게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어느 저녁 다시 성당 근처 공원까지 일부러 걸어가 봤다. 예전처럼 벤치에 잠시 앉았는데 아리는 전과 다름없이 무심히 주변 냄새를 맡고 사람들 지나가는 걸 지켜보았다. 손흥민은 그런 아리를 내려다보며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라면서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꼈다. 그날 노을이 지는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늦가을 찬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이전만큼 싸늘하지 않았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아리가 무사히 회복해 함께 일상을 되찾았다는 사실만으로 큰 위안이 됐다. 손흥민은 새삼 내가 축구 밖에서도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구나. 생명을 구하고 범죄를 막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골을 넣어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도 훌륭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상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니 값진 성과였다. 며칠 후 그는 경기장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또 아리와 함께 나섰다. 이번에는 날이 좀 더 풀려서 저녁 공기가 덜 차가웠다. 역시나 아리는 신나게 길을 앞서가려 했고 손흥민은 천천히를 외치며 웃었다. 어쩌면 예전처럼 단순히 산책이라고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는 의미가 전혀 달랐다. 무고한 생명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승리로 이어진 경험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자부심을 남겼다. 아리야, 네가 나한테 더 큰 용기를 주었어.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더 좋아졌다고 믿어도 되겠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고 아리는 무심히 꼬리를 살랑이며 마치 맞아, 힘내자 라고 화답하는 것 같았다. 길 건너서 누군가 그를 알아보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손흥민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순간은 유명 축구선수 손흥민이 아니라 아리의 친구이자 보호자로서 또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보낼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오래 걷다 보니 옛날의 골목을 스치듯 지나가게 되었다. 예전에 바이커들에게 공격받아 아리가 위험해졌던 그 일대를 떠올리자 등골이 잠시 서늘해졌지만 이제는 경찰 수사 덕분에 대부분 범인이 체포되고 불법 행위가 뿌리 뽑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몸을 굳힌 채 지나갔는데 더는 그 험악했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오래된 낡은 간판과 폐쇄된 듯한 문이 한때 여기서 나쁜 일이 벌어졌다 라는 흔적을 남길 뿐이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 장소를 바라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빌었다. 아리가 주인을 올려다보며 왜 갑자기 멈춰 하는 표정을 짓자 그는 작게 웃으며 아니야 그냥 다 지나갔어. 우리 계속 가자 아리 라고 낮게 말했다. 과거의 공포와 분노는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 기억이 이제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보호할 수 있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으니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서 손흥민은 아리에게 물을 주며 벌써 늦었네. 내일 또 훈련이 있으니 얼른 자자 라고 했다. 강아지는 낑낑대며 그의 손을 핥았고 그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다시 이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어쩐지 가슴이 묵직하게 차올랐다. 축구 선수로서 가장 치열한 시기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건 어쩌면 이 사소한 교감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문득 변호사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주요 피의자들이 강력 범죄 혐의로 기소 확정, 동물학대 및 독극물 사용 혐의도 함께 적용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제 정말 법정으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거라 한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말 다행이고 또 다신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다 라고 되뇌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아리가 옆에서 잠든 모습이 보였고 코 고는 작은 숨소리가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며칠 뒤 언론에서는 손흥민 반려견 지키려다 범죄 조직 검거에 기여라는 후속 보도를 내놓았다. SNS에는 역시 선행왕 같은 글도 올라왔지만 정작 손흥민은 굳이 인터뷰나 공개 발언을 하진 않았다. 그는 그저 사적인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했고 법과 제도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줬을 뿐이라는 생각이었다. 물론 주변에서 축하와 격려 메시지가 쏟아져 심적으로 조금 피곤했지만 아리가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뭉클했고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이제 그는 다시 경기 일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였다. 며칠 후 있을 빅매치에서 상대팀의 강력한 수비진을 뚫어내야 하고 감독이 주문한 전술을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겠다고 확신했다. 경기장에서 실패를 맛봐도 어차피 세상엔 더 힘든 문제들이 도처에 깔려 있고 자신은 그중 일부를 해결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 큰 두려움이 없었다. 경기에서 지는 건 잠시의 좌절일 뿐 진짜 패배는 나중에 행동할 기회가 있을 때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거겠지.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묘한 의욕과 여유를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방 한켠 아리가 편히 누워 꼬리를 살랑이는 장면을 흘끗 보았다. 나 이제 좀 씻고 쉬어야겠다. 아리야 내일 또 운동하고 같이 산책 가자. 개가 작은 소리로 낑낑대며 고개를 든 모습이 왠지 사람처럼 대답하는 것 같았다. 손흥민은 미소를 띠고 그 곁을 지나가며 불을 껐다. 방 안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마음속엔 희미한 빛이 맴도는 것 같았다. 결국 생명을 지켜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그가 필드 밖에서도 손쉽게 해낼 수 있는 득점이었음을 절감하는 순간이었으니 말이다. 그 후로도 손흥민은 훈련이 끝난 후 아리를 데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갔다. 때론 그냥 평온하고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산책이고 또 어떤 날은 아리가 다른 강아지를 만나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 식으로 소소하게 웃긴 일이 생기곤 했다. 그러나 이전처럼 어두운 골목에서 범죄자의 폭력에 맞닥뜨리는 일은 없었다. 경찰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고 범죄 조직이 와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 사실에 고마움을 느꼈고 동시에 누군가는 또 다른 어둠 속에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전히 마음 한켠이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아리 곁에 있는 한 그리고 자신이 행동을 멈추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으리라 믿었다. 시간이 흐르면 아리는 본래 주인에게 돌아갈 운명이지만 그동안 함께 지낸 날들은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축구 선수로서 치열한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리의 목숨을 건지고 범죄 조직을 잡아내는 데 힘을 보탠 이번 일이야말로 또 다른 승리이자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마련해줬다. 손흥민은 경기가 열리는 주말
관중의 함성이 터져 나올 필드 위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그는 달리고 또 달릴 것이다. 골문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혹은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는 나 그라운드 밖에서도 약자를 위해 뛸 수 있어 라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아리와 함께 보낸 늦가을 밤, 무고한 존재를 지키기 위한 그의 행동은 하나의 골 세리머니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이 사실을 아리에게 설명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둘 사이의 눈빛만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같이 걸었던 길, 추웠던 공기, 바이커들의 폭력,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낸 의지와 연대감, 손흥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가 이룬 작은 기적은 어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움직이면 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줄지도 모른다. 오늘 밤도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아리를 바라보았다. 아리는 편안히 잠들기 전 주인의 손길에 코를 대고 한 박자 느린 호흡을 내쉬었다. 손흥민은 그 따뜻한 온기에 잠시 눈을 감았다. 조금의 휴식 후 다시 훈련과 경기가 시작되겠지만 그 속에서도 스스로 다짐했다. 나는 이미 한번 승리했어. 아리가 살아있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으니 이보다 더한 승리가 어디 있겠어. 축구 선수로서의 승부욕은 여전하겠지만 다른 모습의 이 승리는 훨씬 묵직한 의미와 교훈을 안겼다. 그리고 그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결의를 품고 내일 또 하루를 뛰어갈 것이다. 가을은 곧 겨울로 접어들겠지만 손흥민은 사소한 산책에서조차 남다른 가치를 발견했다. 그것이 결국 삶을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길임을 깨달았다. 아리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으며 두 발을 뻗어 잠든 모습조차 평화로운 풍경이 되었다. 손흥민은 불을 끄고 창밖으로 보이는 늦은 밤의 런던 하늘을 잠시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가운데 자신이 세상에 꽤나 유익한 일을 했음을 다시금 느끼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그렇게 오늘도 그는 그라운드 밖의 승리를 챙긴 채 내일 다시 그라운드 위로 당당히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